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엑설런스라는 책입니다. 도리스 메르틴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9가지 능력을 다룬 책입니다. 열린 마음, 자기성찰, 공감, 의지, 리더십, 평정심, 민첩성, 웰빙, 공명, 이 9가지 능력을 통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열린 마음. 호기심은 초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뭔가를 해내겠다는 의지와 열린 마음으로 세계 최대 IT 기업의 변화에 앞장서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입사 지원자들에게 특별한 역량을 요구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바로 그것, 즉, 새로운 사고방식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예리한 눈, 그리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는 지적 겸손 말입니다. 기업이 지원자의 필수 역량으로 개방성을 꼽는 이유는 호기심을 발전의 양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던 대로 하기를 버리는 순간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기꺼이 안간 힘을 쓸 때 혁신과 창조성이 싹틉니다. 개방성이란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역량입니다. 새로움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종종 최신 스마트폰 모델, 최신 연예 기사로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탁월해지려면 기존의 고정관념과 반복되는 일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호기심과 발견 욕구, 그리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느끼는 전율로 채워야 합니다. 2. 자기 성찰. 나의 소망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탁월함을 향한 노력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느냐와 상관없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경험을 분석하고 잠재력과 약점을 알아내고 가능한 행동 옵션을 고려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그들 대다수는 이것을 위해 일, 월, 분기, 연도별로 확고한 일정을 짜둡니다.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잘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탁월함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청사진은 없습니다. 각자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3. 공감. 깊은 이해심은 혁신을 창조합니다. 공감이라고 다 같은 공감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식의 공감이 있는데 개개인은 그중 일부만을 지닙니다. 공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탁월한 공감 능력이란 3가지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독보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형식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이입하여 함께 기뻐하거나 괴로워합니다.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스릴러 영화를 보며 주인공과 한마음이 될 때 정서적 공감이 발현됩니다. 타인의 기분에 전염되어
그들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타인의 운명을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실생활에서 동참, 지원, 반향이 생깁니다. 인지적 공감은 정서적 공감과 다릅니다. 이때는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을 포괄적으로 조망합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기반으로 무엇이 사람을 몰두시키고 감정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의 감정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알아냅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선택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끌어낼 줄 압니다. 사회적 공감이란 여러 집단의 분위기와 태도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의 한계를 넘어 폭넓게 봅니다. 그들은 흐름과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정치, 사회적 연관성을 이해하며 낯선 문화와 생활 방식에 관대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공감 능력으로 우리는 생산적인 기업 문화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고 집단에서 가장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과 리더십, 우수한 경력에는 사회적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인지적 공감입니다. 약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영혁신연구소의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상위 10%와 가장 성공하지 못한 하위 10%의 공감 지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은 좋은 사람의 특징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면만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4. 의지, 탁월함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탁월함은 매력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존 케네디는 모든 성취는 도전을 결정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지력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리에 앉혔을 뿐 아니라 인류를 달에 보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와 같이 미국 37대 대통령에게도 노력이 먼저였고 성공은 그 다음 기대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명언처럼 들립니다. 엄청난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대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낸 후에 성공이 온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의 메릴 스트립은 이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끈기, 그리고 품격이 필요합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참고 견디는 건 힘들지만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의 힘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어렵습니다. 작은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나중에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그 다음엔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것 혹은 이루지 못한 것은 많고 많은 소소한 습관들의 영수증입니다. 5. 리더십. 지시하지 말고 영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정서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높은 도덕성이야말로 탁월한 리더의 핵심 특징입니다. 정직성, 진정으로 탁월한 리더는 좋은 사람이려 노력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덕적 물음을 숙고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자세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며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각인됩니다. 책임감, 리더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일이 잘못되면 그들이 책임자로 나서서 오류를 수정하고 발생한 일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합니다. 결코 아무것도 몰랐다며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같은 눈높이, 리더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다양한 성별, 나이, 출신, 역량, 입장을 통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쓰며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의 성장 기회를 이해하고 이용합니다. 사람 중심, 탁월한 리더는 격려하는 힘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을 실현합니다. 그들은 효율성과 기술적 가능성보다 사람과 사람의 욕구를 우위에 두지만 그렇다고 비즈니스 낭만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성장, 리더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과제와 목표를 추구하고 방해되는 습관과 신념을 식별하며 스트레스로 생기는 자동 반사를 예방합니다. 부정적 충동을 인식하고 더 적합한 말과 행동 혹은 무언과 무의로 대체합니다. 일관성, 리더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잘 통하거나 명성을 높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365일 24시간을 자기 소신대로 살고 법과 규칙을 준수합니다. 평정심, 감정을 다스려야 본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긍정적 감정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에도 나름의 좋은 면이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은 우리를 미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감정은 우리를 은신처에서 불러내고 온 마음으로 몰두하게 합니다. 욕심,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조차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야망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안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가능성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우수한 성과는 역동적인 감정에서 옵니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거나 기회를 빨리 낚아채려는 마음은 고귀한 감정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은 헤라클레스급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정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특히 더 유용한 감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열정과 과도한 들뜸을 구별하고 질투와 불쾌감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하늘을 찌르는 환희부터 죽을 것 같은 우울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의 폭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7. 민첩성. 계획만 따르지 말고 변화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이 술술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민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우선 대략적인 선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실행할 것만 상세하게 계획합니다. 월별로 혹은 시간별로 상세히 확정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에 세부 사항을 살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은 점점 더 빨리 무효해집니다. 어제까지 옳던 일이 오늘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이 갑자기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사고 전환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첫 성공에 도달하면 우리는 성공 요인을 기꺼이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으며 바꿀 수 있습니다. 민첩성이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삶의 세부 사항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8. 웰빙. 때때로 멈춰 서서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와 부담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평안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만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멈춰서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내 직감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순간 내 머리는 얼마나 맑은가?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물 한 잔, 동네 한 바퀴, 동료와 잠깐 수다,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기쁨, 인정, 자유, 모험,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일들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동 조종 장치처럼 정해진 일을 해결하고 맡은 일을 합니다. 조용한 순간을 만끽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 챙김은 이 모든 것과 반대입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의식합니다. 사무실 창밖의 뭉게 구름이나 방금 내린 커피 향 같은 아름다운 순간을 더 강렬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담을 알아차리는 순간 재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삶의 자세도 바뀝니다. 저항력이 발달하고 인생을 더 강렬하게 누릴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가 마음 챙김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뿐 아니라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주의 깊은 식사, 그리고 자연 경험하기 등을 말입니다. 9. 공명. 혁신은 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자극을 세상에 보내야 합니다. 동의를 표현하고 기분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행운을 빌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비공식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탁월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교성은 순진한 친절과 전혀 다르며 그렇게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사회적 도구로서의 사교성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마찰이 변화와 성장을 북돋웁니다. 마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치를 상실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낯선 자극에 마음을 열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수용하여 연구를 이어가면 자신의 아이디어는 확장되고 다듬어지고 실현됩니다. 공명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낯선 자극을 주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공명은 논쟁과 혹독한 품질 개선을 배제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들을 지지합니다. 공명은 낯선 것과 직면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 성찰과 발전적 사고로 이끌어줍니다. 공명 관계에서는 아니요, 안 됩니다나 예, 하지만 대신에 예, 그리고 또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익숙한 패턴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과 가능성이 연달아 등장하고 아이디어가 개발되어 구체화되고 최적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가는 9가지 방법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엑설런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